1번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이 직원이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1번은 소공은 실무교육받고 보조원은 직무교육받죠. 그래서 X. 2번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3번은 사전에 고용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신고는 사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그래서 X. 4번은 답이네요. 등록관청에 자격증 4번 제출할 필요 없다. 우리 프린트 51번에 3번에 있습니다. 51번에 3번.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이면 됩니다. 5번 틀렸고요. 4번이 답이고 1번에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번에 1번이 답인데 2번에 1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왜 나온 적이 없냐 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있기 때문에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외려. 즉 바닥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인 중개사무소, 금융업소는 일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근생에서도 가능하죠. 30제곱미터 이상은 이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X입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건생에서도 가능합니다. 해설에 적어놨죠.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자, 그래서 이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1번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기억은 X, 니은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 휴업할 수 있고 폐업할 수 있고 업무정지당할 수도 있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은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원래 휴업은 6개월까지는 할 수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초과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이상. 기출문제에 이게. 근데 기출문제에 이 신청을 제가 했는데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그냥 할 수 있고 휴업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임신 출산이면 6개월도 할 수 있고 초과도 할 수 있으니까 이상이라 해도 크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원래 법조문에는 이상이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휴업하면 6개월간이나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이걸 오라고, 기출문제라고 제가 낸 게 아니고 오라고 했고 이 신청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리얼은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폐업은 전부 미리 신고죠. 미음은 벌금형 X, 가태료입니다. 가태료.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 형벌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가태료입니다.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답 4번입니다. 4번은 전속중개계약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50% 위약금 준다, 50% 보수 지급한다 없다고 했죠. 위약금이나 보수는 50% 없습니다. 위약금은 100%입니다. 중개보수 50% 주는 게 아니고 비용만 줍니다. 비용, 스스로 발견한 경우 비용. 단 그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50% 보수 지급해야 된다. X. 기출 문제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5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6번 공통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 3번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바닥면의 상태, 토지 이용 계획,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공통적인 거 아닌 거 5개라고 했습니다. 이게 32회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는 6번과 같이 박스형 문제가 무려 16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40%가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출제됐다. 3번이 답이고요. 7번은 반의사 불벌죄, 2번 비밀준수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8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것. 답 4번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나머지는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는 것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고요.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는 5년 보존. 니은 성명,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도. 디귿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법정서식 없습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권장한다 하더라도 사용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틀렸고 비업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것 5번 답 4개입니다. 10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답은 2번이고요. 니은에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기출문제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또는 날인이 아니라 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이다. 및. 디귿 틀렸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외에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리얼도 틀렸습니다. 임대차인 경우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할 필요, 적을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세는 매수인이 내는 거지. 임대차인 경우 취득세 내지를 않기 때문에 설명서에 적을 필요 없다. 답 2번입니다.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10억 입혔어요. 교육공개사가. 보험은 1억밖에 가입 안 했는데 손해를 10억 입혔다고요? 10억 배상해야 됩니까? 1억 배상해야 됩니까? 10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고 나머지 9억은 개인재산까지 다 배상해야 돼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4번이 답이고요. 12번은 답 1번인데요. 12번, 13번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지금 진도를 의욕적으로 중개보수까지 나갈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데 못 나갔어요. 그 조금씩 진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답 1번입니다. 12번에 1번. 뭐냐면 분양권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거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지금 103년에 신한 싱크밸리 그 지금 그 84제곱미터는 거의 분양 다 끝났나 보더라고요. 84는 원래 2순위에서 마감했어요. 테라스는 1순위에서 마감했고 그 밑에 73가 뭐 79인가 이런 거 지금 남아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걸 만약에 중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누가 분양받은 걸 중개하려면 전매 가능하죠. 거기는 전매도 가능하고 지금 분양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는 현재 만약에 중개보수로 계산한다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 지금 계약금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매가 가능하다면 계약금에다 프리미엄 붙었으면 프리미엄 곱하기 요율하면 된다고요. 테라스는 몇 개 안 되니까 프리미엄 붙었죠? 붙었겠죠.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거기다 프리미엄까지만 계산해서 곱하기 요율하면 된다고요. 분양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신한 싱크밸리 그건 좀 특별한 게 테라스하고 그냥 일반 평형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테라스도 4억 뭐 8천인가 그렇고 일반 발사도 4억 2,800인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 분양하는 거 보면 테라스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을 많이 주거든요. 옥상 꼭대기니까. 하고 싶으면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사고 싶으면 원장님이 중개도 해요.
그래서 12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에 1번. 분양권인 경우 총 분양대금 X라고요. 총 분양가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낸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더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요율 한다고요. 지금 미분양된 걸 분양받으면 등기할 때까지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지금 분양만 받아도 주택수에 주택이 있는 걸로 보죠. 무주택 세대주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약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분양권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3면 신한싱크 너무 어려워서 영어가 벨리가 골짜기잖아요. 지금 산골짜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벨리니까 어쨌든 그거는 미분양된 거는 가지고 있어도 주택 가지고 있는 걸로 보지 않아요. 미분양된 거 분양받은 거는 경쟁이 있는 거는 청약 그 분양만 받으면 바로 분양권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요. 요즘은 그 민영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더라도 그걸 기존에 있는 집 파는 걸 조건으로 정지 조건부로 청약이 가능하더라고요. 팔겠다고 서약하고 분양받을 수는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면은. 자, 그래서 답 12번에 1번이고 12번에 1번이고 12번에 4번에 보니까 전분의 7이라고 돼 있어요. 전분의 6이라고 돼 있어요. 전분의 6이죠. 매매는 전분의 7이죠.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 전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13번은 답이 3번입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하죠.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그 표 오리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신고센터에 통보하면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주고 그리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뭐 제출이나 통보나 큰 의미는 없어요. 제출, 통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진 않아요. 뭘 내겠어요? 10일.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또는 통보라고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보통 보고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상하관계였어요. 근데 요즘은 각 지자체도 별도의 법인체, 법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고한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요즘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냥 물론 신고센터죠. 여기는 신고센터 제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답 3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14분 15분도 있어요. 14분 15분이 어디 있니? 뒤에 있어요. 나는 왜 없지? 주보세요. 그거 없는데 나는 14분. 아, 이 다른 학원보다 여기는 문제를 더 많이 했나 보다. 다른 학원은 지금 2천원 좋아서 뭘 자꾸 사가지고 주고 이래서 더 지금 문제를 2문제 더 했어요. 지금 다른 학원은 13문제하고 끝이었어요. 14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 제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맞죠? 기본 모니터링은 2번 분기별로 하는 거 맞고요. 3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 여기 프린트 보시면 그 표에 보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한 날부터 15일이라고 돼 있죠. 이 표에.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게시해야 되는 거 등수보자 아닌 거 1번이 답이죠. 협회 회원가입 증명서,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특히
5번에 사업자 등록증 일반 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가세 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도록 2021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